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안에는요, 정말 엄청난 위험과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화폐금융론의 바이블이죠. 정운찬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은행 경영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인지 그 핵심 원리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가예요. 그런데 내 돈은 딱 10%만 있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른 사람들, 즉 고객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엄청난 책임감, 여기서부터 은행 경영의 모든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은행도 똑같이 이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많고 까다로운 규제도 잔뜩 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은행이라는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에서는 은행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딱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자기 돈은 아주 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가 높다고 하죠. 예를 들어 자산 10억 중에 내 돈은 10억도 안 되고 나머지 90억 이상은 전부 고객의 예금, 즉 남의 돈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90억이 어떤 돈이냐는 거예요. 바로 고객이 내 돈 주세요 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내줘야 하는 요구불 예금이라는 점이죠.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은행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파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은행들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위험천만한 살얼음판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은행은 반드시 세 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기둥들이 서로를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 경영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니 해도 수익성이죠. 당연하잖아요. 은행도 기업인데 돈을 벌어야죠. 고객에게 주는 예금이자는 좀 싸게,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대출이자는 좀 비싸게 해서 그 차이, 우리가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남겨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안전성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 안 망하는 능력이에요.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잘 지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이 망할 확률을 아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ATM에 갔는데 현금이 부족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황당하잖아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바로바로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이 세 가지 목표가 안타깝게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를 꽉 잡으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각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은행이 모든 자산을 그냥 현금으로만 금고에 꽉꽉 채워놨다고 칩시다. 어때요? 도둑만 안 들면 세상 안전하고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으니까 유동성도 최고죠. 근데 수익은요? 빵원, 제로입니다. 이자가 하나도 안 붙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수익을 확 높이려고 아주 위험한 벤처기업에 돈을 전부 다 빌려줬다고 해봐요. 대박이 나면 수익은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 회사가 망하면요? 안전성은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고 당장 내어줄 현금도 없으니까 유동성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공적인 은행 경영이란 이 세 마리 토끼,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실력이고 예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줄타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시장에 저 은행 위험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빼러 은행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금고가 텅텅 비어갈 때 은행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사실 은행이 가진 전체 자산은 빚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당장 줄 현금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공포, 즉 패닉이 생기고 결국 진짜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든 현금을 구해와야겠죠? 과연 은행의 손에는 어떤 카드들이 남아있을까요? 교재에서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단 옆집 은행,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한테 가서 나 지금 급한데 돈 좀 빌려줘 하고 손을 벌리는 겁니다. 둘째, 그게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셋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최후의 보루, 은행의 엄마죠. 바로 중앙은행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긴급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수단은 신규 대출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이미 나간 대출을 회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4가지 방법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급하게 돈 빌리면 당연히 이자가 엄청 비싸죠. 주식이나 채권을 급하게 내다 팔면요, 금매니까 헐값에 팔아야 해서 손실이 막심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벌칙 수준의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시장에 저 은행 문제 있구나 하고 소문이 쫙 퍼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대출을 줄이는 건 당장은 현금이 생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은행 경영의 핵심 딜레마가 뭔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현실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시장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장이라면 이 3가지 기둥,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중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럴 때일수록 높은 이자율로 바짝 벌어야지,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몸을 사려야 해, 이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